이제 19장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장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시작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자,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의 특징 중에서도 카르복실 애시드는 CO 이중결합과 탄소에 OH 결합이 있죠. 그죠? 이 OH 결합이 있기 때문에 OH에 의한 애시디티가 산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복실산의 구조와 결합성에 대해서 살피고요. 그 다음에 명명법,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스펙트로스코피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9.5 다시 관심 있는 카르복실산까지는 평이한 내용이고요. 또한 카르복실산에는 아스피린의 구조에도 카르복실산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르복실산을 이용한 반응, 특히 이것은 카르복실산의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해서 카르복실 애시드의 애시디티를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벤조익 애시드의 애시디티가 치환되어 있는 치환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인 실험에서 추출할 때에 산과 염기를 적절히 이용하면은 원하는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와 결합에서 카르복실산은 카복시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복실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CO 이중결합에 OH가 결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그룹을 카복시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CO 그냥 이중결합이고요. 카복시 그룹은 여기에 카보닐에 OH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르복실산을 우리가 구조를 줄여서 알키리기가 있는데 COOH라 표현하기도 하고 CO2H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산의 CO 이중결합의 탄소는 sp2 혼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CO 싱글, 여기 카르복실산의 탄소와 산소의 단일 결합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탄소, 산소, 알코올의 결합 길이보다도 어느 정도 짧습니다. 그죠? 1.36 옹스트롱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의 경우는 1.43 옹스트롱인데,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탄소의 혼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탄소의 혼성이 sp2 혼성이고 알코올의 탄소는 sp3 혼성이라서 S 캐릭터가 카르복실 애시드의 탄소가 33%로 25%를 가지고 있는 sp3 탄소의 알코올보다는 S 캐릭터가 높습니다. S 성질이 높다는 것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지금 일렉트론 네가티비티가 아주 크죠. 그죠? 수소보다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는 산소 쪽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이 CO와 OH 결합이 모두 다 폴라합니다. 자, 명명법, 화합물 카르복실산을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보시면은 우리가 헥세인, ANE, E 대신에 오익 애시드라고 붙입니다. 알코올은 헥사놀, 이런 것처럼 여기 카르복실산은 헥사노익 애시드, 이와 같이 헥세인, 헥사노익 애시드, 알켄의 이름의 끝에 있는 E 대신에 오익 애시드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시 애시드가 링에 붙어 있다면, 만약에 사이클로헥세인 링 이런 쪽으로 붙어 있다면은 링에 이름을 붙이고 끝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본 체인의 넘버링을 할 때는 카르복시 애시드의 탄소가 1번 탄소가 되는 겁니다. 카르복실 애시드의 일반적인 이름은 아이팩 네임보다도 이런 이름들이 자주 사용되므로 몇 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산을 포믹 애시드, 그 다음에 탄소가 2개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가장 아세틱산, 자주 많이 사용됩니다. 포믹 애시드, 아세틱산, 그 다음에 프로피오닉 애시드, 프로페인에서 그죠? 오익 애시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타이릭 애시드, 탄소 4개, 그 다음에 발릭 애시드, 카프록 애시드,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벤조익 애시드, 일반적인 이름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포믹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벤조익 애시드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용기에서 어떠한 치환기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은 그리스 알파벳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서 보면은 카르복시 애시드가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첫 번째 탄소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알파벳에 알파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가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오메가 탄소까지 이런 번호를 붙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 탄소는 여기서는 아이팩 네임에서는 2번 탄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작용기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를 시작점으로 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베타, 감마, 델타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커먼 네임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카르복실 애시드가 2개가 있는 화합물은 우리가 다이애시드고 이것을 다이오익 애시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옥살릭 애시드, 카르복실 애시드에 산소가 없습니다. 말로익 애시드, 카르복실 애시드 사이에 탄소가 하나도 없이 직접 연결된 것이 옥살릭, 이 카르복실 애시드 2개가 탄소 하나를 연결점으로 한 것이 말로이, 탄소 2개를 연결점으로 한 것이 석시닉 애시드. 그래서 이 3개의 화합물 이름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여기에서 메탈 솔트들을 이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카르복실 애시드의 OH가 디프로토네이션 돼서 프로톤이 제거되고 플러스가 제거되고 카르복실 애시드 마이너스 이온의 프로톤 대신에 금속, 알칼리 금속 같은 메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음이온, 양이온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솔트라고 하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식을 일단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개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세틱 애시드의 솔트를 소듐 아세테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노이트라고 하죠. 이게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에 있는 프로판에서 O8를 붙여줍니다. O8. 그 다음에 금속을 먼저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다 보면은 소듐 아세테이트, 이것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가 베이스로도 작용할 거고요. 그죠? 또는 얘네들이 뉴클레오파일로도 작용할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물리적 성질로서는 카르복실 애시드는 다이폴 인터랙션과 함께, 그죠? 얘네들은 왜냐면 탄소 산소와 산소 H가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분자 간의 분자 간 결합이 인력이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 간 인력은 원래 폴라한 CO와 OH 결합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다이폴 인터랙션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OH가 있음으로 해서 생성되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있죠. 그죠?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카르복시 애시드는 OH, 이쪽 분자의 OH 프로톤과 카르복시 애시드의 산소의 이와 같은 수소 결합, 이와 같은 두 개의 수소 결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분자로 존재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다이머 형태로 존재하면 매우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합체, 두 개, 각각의, 화합물이 두 개로 쌍을 이루고 있는 이합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코올이나 알데하이드보다는 훨씬 보일링 포인트가 훨씬 높죠. 그죠? 카르복시 애시드의 수소 결합 때문에.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카르복시 애시드는 유기화합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르복시 애시드에서 탄소수가 알코올과 비슷하게끔 탄소수가 5개 이하로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물에 잘 녹는데, 이 카르복시 애시드 탄소수가 아주 길어지면은, 5개 이상, 6개, 7개 되면은 물에 대한 용해도는 떨어집니다. 분광학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그냥 짧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CO 스트레칭, 그죠? 여기네들이 IR에서 1710에서 아주 스트롱한 피크가 나타나는 특징과 함께 OH가 있는 3000에서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거, 3000에서 3500 사이, 그죠? 그 다음에 프로톤 NMR에서는 OH, 카르복실 애시드의 OH입니다. 이것이 10에서 12 ppm, 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보다는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10 이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카르복실 애시드뿐만 아니라 카르보닐 화합물에 있는 알파 위치의 수소, 얘네들의 특징적인 피크가 2에서 2.5 ppm에서 나타납니다. 프로톤 NMR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 NMR 같은 경우에는 카르보닐 애시드의 CO는 170에서 210회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르복시 애시드에서 OH는 여기서 2500에서 3000 사이에 브로드하게 나타나죠. 그냥 카르복시 애시드 OH가 아닌 알코올 같은 경우에서는 3000에서 3002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카르복시 애시드의 CO입니다. 얘네들 아주 스트롱한 IR피크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 프로톤 NMR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카르복시 애시드의 H가 여기 나타나는 10에서 12 아주 다운필드에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카르복시 애시드 알파 프로톤, 이거는 카르복시 애시드 뿐만 아니라 키톤이나 에스터와 아마이드도 마찬가지로 카르보닐의 알파 프로톤은 여기서 2에서 2.5 사이에 나타나는 독특한 피크가 있습니다. 다음에 카본 NMR에서 독특한 것은 이 카르보닐 카본, 카르복시 애시드의 카르보닐 카본은 180 정도고요. S 아마이드는 160 정도. 다음에 키톤인 알데하이드는 200 근처에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는 건데요. 카르복시 애시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카르복시 애시드는 뭐 개미산이라고 하는 포믹 애시드, 다음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우리가 이거는 식용 우리 비니거 이런 같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세트산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타노익 애시드와 카프로익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4개, 총 4개, 6개 이렇게 되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역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땀 냄새나 우리가 이와 같은 가프로릭 애시드는 우리가 오래된 양말이나 우리가 심하게 했던 이야기하면 발구릉내라고 하죠. 그런 원인이 이와 같은 분자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다음에는 카르복시 애시드에서 뭐 일반적인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우리가 뭐 이거 정도 하나는 알아두시죠. 그죠? 아스피린의 경우에서도 이쪽에 카르복시 애시드가 있는 거죠. 이쪽에 카르복시 애시드가 있다는 거, 이 정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름 중 하나 알아두시는 것이 살리실릭 애시드. 이게 벤조익 애시드, 여기에 벤조익 애시드의 오르소 위치에 OH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리실릭 애시드입니다. 이 정도 이름은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도 자, 카르복실산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1차 알코올을 1차적으로 알코올을 산화시켰을 때에 우리가 이제 PCC로 산화를 시킨다면은 마일드한 조건으로 산화시킨다면은 그냥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강한 산화제인 크로뮴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 산화제로 하면은 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을 하지 않고 더욱더 한 번 더 산화가 되어서 카르복실릭 산까지 산화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 1차 알코올을 산화하면 카르복실산이 되고요. 다음에 앞장에서 배웠던 벤질 위치, 그죠? 벤질 위치라는 것은 페닐에 결합되어 있는 C 탄소의 H죠. 이와 같은 벤질 탄소의 H를 가지고 있는 벤질 탄소인 경우에는 케메노포로 하면은 모두 다 이쪽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벤젠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의 사설의 길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벤질 위치에 수소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벤질 탄소가 있으면 이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쪽 부분이 벤조익 애시드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벤질 위치에 있는 탄소에 수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즉 탄소에 모두 다 탄소로 치환되어 있는 이와 같은 화물은 케메노포로 산화를 시키더라도 벤조익 애시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알카인 삼중결합을 클리비지 않은 오존올리시스 하면은 이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양끝이 요 탄소가 있는 쪽이 전부 카르복실 산으로 된다 했죠. 그죠? 탄소 알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쪽이 카르복실 애시드, 카르복 애시드로 변하죠. 그죠? 여기도 R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도 카르복실 산으로 변하는데 말단에 있는 CH는 카르복실산이 아닌 포믹산이 아닌 무엇으로? CO2로 됩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 살펴보는데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베이스와 반응을 하면은 카르복실 애시드는 브론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여 프로톤을 잃어버리는 반응입니다. 즉 카르복실 애시드, 즉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르복실 산은 산으로 작용하여 베이스와 반응하여서 OH 결합의 프로톤을 잃어버리고 아세테이트와 같은 어미온이 됩니다. 카르복실레이트와 같은 어미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산은 이름이 산이지만 이것보다 더 강한
스트롱 애시드와 반응하여 프로토네이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카르복실 애시드에 CO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산소와 CO 단일 결합 OH를 결합하고 있는 산소 중에 모두 다 non-bonding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프로톤에 전자를 줄 수가 있는데, 이때에 카르보닐 CO 이중결합에 결합된 산소 쪽으로 프로토네이션 되는 것이 잘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는 지금 보시면 CO 이중결합에 있는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다음과 같이 전자를 프로톤이 주고 다음과 같은 솔트폼이 생성되는데요. 여기에 CO 이중결합에 프로톤이 생성되어 다음과 같은 하나, 둘, 세 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즉 공명 안정성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이 COH 있는 산소의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구조에서는 공명 안정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메커니즘을 그릴 때 카르복시 애시드의 반응성을 그릴 때에 산과 반응하면 반드시 프로톤은 어디에? CO 이중결합의 산소 쪽으로 반응하는 것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폴로한 CO 결합은 카복시 카본을 일렉트로필릭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 카르복시 애시드뿐만 아니라 모든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소와 산소에서 이중결합해서 산소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부분적으로 산소 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가 산소,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델타 플러스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탄소가 전자가 부족함으로 일렉트로필릭 카본으로 되고 뉴클레오파일의 공격을 탄소 쪽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르복실산은 일반적으로 강한 유기 브론세드 로리산이라고 하는데요. 꼭 강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강한 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카르복실산이 베이스와 반응하면은 그죠? 베이스가 프로톤을 가져가고 프로톤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카복실레이트 어미온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르복실산과 염기를 반응하여 디프로토네이션 시킬 때에 우리가 이것은 산과 염기 반응에서 어떠한 염기를 사용하여야 해당 화합물의 프로톤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pKa 값이죠. 이와 같은 아세틱산과 벤조익 애시드는 pK 값이 4.8과 4.2입니다. 이 화합물에 OH 있는 프로톤을 떼어내기에 어떠한 염기를 사용하여야 프로톤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염기의 짝산이 지금 NaOH 염기의 OH-의 염기의 짝산은 물입니다. 그죠? H2O입니다. 이 H2의 pK 값이 15.7인데요. 이 아세트산의 프로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염기는 염기의 짝산이 제거하고자 하는 산의 pK 값보다 크면 됩니다. 즉 pK 값이 4.8이므로 4.8보다 큰 pK 값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짝 염기를 사용하면은 쉽게 프로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틱산과 벤조익 애시드의 프로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이드록사이드, 소듐 OH-를 사용해도 되고요. 카보네이트와 같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면은 이 카보네이트의 염기죠. 염기의 짝산에 이와 같은 것이 pK가 6.4입니다. 이 6.4를
pK 값이 4.2보다도 크죠. 그죠? 이런 화합물의 짝 염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원하는 화합물의 프로톤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베이스에 그죠? 어느 정도의 베이시티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면은 이 베이스의 짝산의 pK 값이 어떻다? 크면 클수록 스트롱한 베이스입니다. pK 값에 크면 클수록 강한 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어찌 보면은 짝산이 6.35로 약염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디움 하이드라이드는 아주 강한 염기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르복실릭산은 상대적으로 강한 산인데요. 이와 같이 강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애시드 베이스 이론을 배웠을 때에 프로톤을 내어주고 생성된 그죠? 아세틱산에서 프로톤을 내어주고 생성되어 있는 컨주게이티드 베이스의 어미온에 이것이 안정하면은 보다 더 강한 산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따라서 아세틱산이 프로톤을 내어주고 생성되어 있는 아세테이트 어미온이 다음과 같은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이 화합물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카르복실산은 안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안정성은 공명 안정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2장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어미온으로 아세테이트 어미온은 COO얘가 원래는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부분적인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 산소 모두 다 부분적인 델타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테이트는 CO 결합의 결합 길이도 동일합니다. 1.27 옹스트롬으로. 우리가 공명 안정성을 이용하여 카르복실 애시드가 보다 더 다른 화합물보다도 그죠? 애시딕하다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에탄올의 OH, 페놀의 OH, 어찌 보면 아세틱 카르복실산의 OH가 있는데 여기서 아세틱산의 OH가 pK가 4.8, 페놀이 pK가 10, 에탄올이 pK가 16입니다. 즉 pK 값이 작은 것이 보다 더 애시딕하죠. 자, 그런데 에탄올과 페놀에서 동일한 알코올인데 왜 페놀이 에탄올보다도 보다 더 애시딕하냐를 공명 안정성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톡사이드는 즉 에탄올이 프로톤을 잃어버리고 생성되어 있는 짝염기, 이는 산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명 안정성을 그릴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에톡사이드는 공명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세트산보다는 훨씬 더 공명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애시디티가 낮다라고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페놀인 같은 경우에는 컨주게이티드 베이스, 페놀이 프로톤을 잃어버리고 생성되어 있는 페녹사이드 마이너스 어미온은 다음과 같은 5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즉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산소뿐만 아니라 탄소 하나, 둘, 3개도 있고 그죠? 여기 1번과 5번은 여기 산소가 둘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나 공명 안정성을 표기할 때 여기에 이중결합을 표기하느냐 이쪽을 이중결합을 표기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산소와 탄소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차지가 하나의 원자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것이 레조넌스
공명 안정성이죠. 자, 이렇게 공명 구조가 그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서 5개의 구조를 그렸을 때에 1번과 5번은 마이너스 차지를 무엇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공명 구조고요. 2번, 3번, 4번은 마이너스 차지를 탄소가 가지고 있는 공명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 1번, 5번이 전기염성도가 작은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2번, 3번, 4번보다는 보다 더 안정하죠. 그죠?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안정하게 그려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합쳐져서 보다 더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조인 다음과 같은 구조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세트산의 pK값은 4.8, 페놀은 pK값이 10, 에탄올은 16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아세트산이 페놀이나 에탄올보다도 보다 더 애시딕하다고 하는 것은 아세틱산은 여기 보시면은 아세테이트와 같은 하나 이상 다른 공명 구조가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근데 페놀은 공명 구조를 그렸을 때에 이 페녹사이드 뿐만 아니라 어떻게 4개가 더 있었죠, 그죠? 플러스 4개의 공명 구조가 있었고,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플러스 1개의 공명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톡사이드는 공명 구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명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아세테이트 산과 페놀이 에탄올보다는 애시디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생기죠. 여기 페녹사이드는 공명 구조를 총 5개를 나타낼 수 있고,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공명 구조를 2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명 구조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다 안정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2개와 5개임에도 불구하고 아세테이트 음이온의 공명 구조가 2개를 가지고 있는 아세트산이 보다 더 애시드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세트산과 페놀을 pK값을 측정한 값은 실험값입니다. 실험값. 이런 실험값을 가지고 acidity를 설명할 때 공명 안정성으로 설명을 하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공명 안정한 구조의 개수에 비례해서 안정도가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공명 구조의 수가 얘네들이 단순히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명 안정성은 acidity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나 절대적인 수, 공명 구조의 수가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수로만으로는 acidity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알리파틱 카르복시 애시드에서 인덕티브 이펙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인덕티브 이펙터는 전기 음성도의 전자에 끄는 것과 전자를 주는 것을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은 컨주게이티드 베이스 마이너스 이온을 안정화시켜 주고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컨주게이티드 베이스 마이너스 이온을 불안정시켜 줍니다. 저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아세틱 애시드를 기준점으로 pK 값이 4.8이고 이 아세틱 애시드 H 대신에 전기염성도가 큰 클로린이 하나 치환되어 있는 2클로로 아세틱 애시드는 pK 값이 2.8입니다. 보다 더 애시딕하죠. 여기 H 대신에 알킬 그룹이 1개, 2개, 3개나 결합되어 있는 다이메틸 프로파노익 애시드는 pK 값이 5.1입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틸 그룹은 전자 주계,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으로 해서 탄소 쪽으로 전자를 줍니다. 그죠? 이 전자를 주는 것은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차지로 전자가 풍부한 탄소 쪽으로 전자를 더 주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불안정하게 되는 거고요. 클로로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클로라이드가 탄소보다도 전기염성도가 크므로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탄소가 또 이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기고 이 탄소가 산소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와 같이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한쪽에 몰려있는 전자 밀도를 분산시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에 의해서 시그마 본드를 통해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인덕티브 이펙트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차지를 안정화시키 주기 위해서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얘를 분산시키려면은 이 전자를 어느 원자가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와 같이 전기 음성도가 큰 즉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일렉트론 우리가 줄여서 EWG,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은 마이너스 차지를 안정화시키고요. 오른쪽처럼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은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차지를 보다 더 불안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과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전자 밀도를 부분적으로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더 역행하느냐, 무엇을 통해?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 유도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덕티브 이펙트는 일렉트로 네가티브 원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클로린이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큼으로 인해서 pK 값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따라서 애시디티가 증가합니다. 다음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큰 원자, 즉 클로라이드보다는 플로라이드가 전기염성도가 크므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플로라이드가 클로라이드가 크죠.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가 커서 플로라이드가 치환되어 있는 것이 pK 값이 2.6으로 애시딕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이 여기 마이너스 차지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 알파 위치에 클로린이, 이거는 베타 위치, 감마 위치, 그죠? 즉 카르복시 애시드 어미온에서 보다 더 가까이면 가까이 있을수록 안정화 효과가 커집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인덕티브 이펙트는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의 치환기의 개수가 많으면 많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크면 클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가 크다. 이것이 인덕티브 이펙트로 통해서 카르복시 애시드 뿐만 아니라 산의 애시디티를 설명할 때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즉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한 안정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벤조익 애시드, 벤조산은 치환되어 있는 벤조산인 경우에 여기에서 똑같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은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불안정화시킵니다. 그죠? 여기서 벤조익 애시드에서 치환기가 도네이팅 그룹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벤조익 애시드보다 pK 값이 증가하여 애시디티가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치환기가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환기가 있으면 원래 벤조익 애시드의 pK 값보다도 작아져서 얘네들의 애시디티, 산성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벤젠을 일렉트로필릭 어택을 하는 데에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요. 그 다음에 벤조익산은 덜 애시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게, 그죠? 예를 들어, 도네이팅 그룹에서 우리가 배웠던 경우에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션 반응에서, 그죠? 얘네들의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다 하면은 일렉트로파일의 반응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죠? 여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으면 카르복시 애시드의 애시디티는 떨어뜨려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은 반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치환 반응에서의 효과에서 배웠었던 경우에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수가 중요하다 했죠. 이거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거나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액티베이팅 그룹과 디액티베이팅 그룹. 그런데 카르복실산의 애시디티를 증가시켜 주는 것은 얘네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일렉트로 위드는 그룹이 있으면 보다 더 애시딕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치환기에서의 이펙트와 그 다음에 벤조익 애시드에서의 애시디티의 영향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과 위드는 그룹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유기화학 실험에서 좀 다루는 내용인데요. 추출을 한다 이런 건데요. 유기물에서 뭐 물청으로 분리하여 어떠한 화합물을 물에 녹이게끔 하고 원하는 화합물은 뭐 유기용매에 남겨놓는. 자, 이게 산과 연기의 이론을 이용하여 어떠한 화합물의 뭐 용해도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다이크로메탄인데 일반적으로 다이크로메탄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 물보다 아래층에 존재하고요. 만약에 다이크로메탄이 아닌 다른 유기용매인 뭐 다이에틸 이서다. 다이에틸 이서, 뭐 에틸아세테이트 THF요. 와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밀도가 낮아서 물보다 위층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물이고요. 다이에틸리스는 위층으로 존재합니다. 아무튼 물층과 유기층이 층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벤조익 애시드와 NaCl의 혼합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벤조익 애시드는 유기화합물이므로 어디냐면 유기층에 녹고요. 그죠? 다이크로메탄. NaCl 같은 경우는 물층에 녹습니다. 그래서 벤조익 애시드와 NaCl이 섞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에는 다이크로메탄과 물을 가지고 벤조익 애시드와 NaCl 혼합물을 같이 섞어서 흔들어주면은 뭐 벤조익산은 다이크로메탄에 녹아있고 NaCl은 어디에? 물에 녹아있는데 이 다이크로메탄과 물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층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이 두 층을 분리한 다음에 그죠? 다음에 이 유기용매나 용매를 날리면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혼합되어 있는 액층을 그죠? 그 분별 깔때기에 넣고 이 두 가지 레이어를 분리한 다음에 두 레이어를 분리하고 여기에 있는 즉 다이크로메탄의 용매와 물의 용매를 다 제거해 버리면 그죠? 제거한다는 것은 디스틸레이션 해서 제거하든지 감압을 해서 제거를 하면은 원하는 벤조익산과 NaCl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벤조익 애시드와 사이클로헥사놀이 이것을 아래쪽에 보시면 이 두 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 여기다 아래쪽에 물에도 얘네들은 녹지 않고요. 다음에 다이크로메탄에서는 둘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죠? 얘네들을 조금 전에 살펴봤던 벤조익 애시드와 NaCl은 하나는 완벽하게 유기용매에 넣고 하나는 완벽하게 물에만 녹는 물질이면 얘네들을 유기층과 물층으로 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벤조익산과 사이클로헥사놀은 모두 다 유기용매에 넣고 모두 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분리할 거냐 하는 것이 산과 연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합물은 좀 전에 벤조익 애시드와 다음에 사이클헥사놀은 pK 값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애시디티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벤조익 애시드는 NOH와 반응을 시키면 NOH의 짝산의 pK 값은 15.7입니다. 그리고 벤조익 애시드의 pK 값은 4.2죠. 따라서 4.2보다 큰 pK 값을 가진 짝 염기로 처리하니까 얘네들은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솔트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솔트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얘네들 아주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녹습니다. 물에 아주 잘 녹아 들어갑니다. 물에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 벤조에이트는 이온 형태라서 물에 잘 녹고 이것은 유기용매는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잘 녹습니다. 섞인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그런데 NOH는 조금 전에 살펴본 사이클헥사놀을 디프로토네이션 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베이시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여기서 벤조익 애시드와 사이클로헥사놀은 벤조익 애시드는 NOH로 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솔트 폼으로 해서 물에 녹고 그죠? 이건 사이클로헥사놀은 베이스와 반응하여 솔트 폼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NOH의 베이스로는. 따라서 벤조익 애시드는 어디에? 물로, 그 다음에 사이클헥사놀은 유기용매층으로 각각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 유기용매층과 물층은 분리 가능하므로 이것을 분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벤조익 애시드와 사이클헥사놀을 넣으면은 이 두 개는 모두 다 다이크로메탄에 녹아 있는데 여기에 NOH 수용액을 넣으면은 여기 수용액에는 물층이 위쪽으로 가죠. 그죠? 물은 위층으로 가는데 여기에 물에 NOH가 염기가 충분히 무엇을 벤조익 애시드의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솔트 폼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NOH는 사이클헥사놀을 OH를 떼내어서 솔트 폼으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클헥사놀은 그대로 다이크로메탄 유기층에 녹아 있게 되고요. 벤조익 애시드는 솔트 폼으로 되어서 다이크로메탄 유기층보다는 물층의 용해도가 훨씬 증가하여 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층에 각각 분리된 상태로 녹아 있게 되고 이 물층과 다이크로메탄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각각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층에는 벤조익 애시드 솔트품이 존재하고 어디 다이크로메탄에는 사이클헥사놀이 존재하므로 처음에 이 두 가지의 혼합물을 무엇으로? 염기로 처리하여 원하는 화합물을 또는 원하지 않는 화합물을 물층으로 보내서 각각의 층을 분리하여 우리가 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추출을 통하여 분리법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설포닉 애시드입니다. 설포닉 애시드는 일반적으로 알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알킬 그룹에 SO3H, 설퍼에 옥시전 더블본드 두 개의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포닉 애시드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파라톨루엔, 그죠? 톨루엔, 파라 위치에 있는 톨루엔에 설포닉 애시드가 있는 것이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고요. 이것을 줄여서 TSOH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OH라고 해서 이게 알코올이 아닙니다. 그죠? TS 얘가 결국은 이것을 줄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설포닉 애시드입니다.
설포닉 애시드는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산인데, 왜 보시는 거는 pK 값이 마이너스 7입니다. 아주 강산이죠. 그죠? 프로톤을 잃어버리고 생성되어 있는 어미온이 레조넌스 공명 안정성으로 인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3개의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를 하나의 산소가 아닌 하나, 둘, 3개의 산소가 모두 다 분산해서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설포닉 애시드는 매우 강한 산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화학 쪽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요. 이거는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미노 애시드라고 해서 아민 그룹과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아미노 애시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미노 애시드는 일반적으로 아마이드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의 기본 골격을 나타내는 단위체죠. 자, 프로테인, 단백질을 합성하고 아미노 펩타이드 구조를 만드는 기본 단위체고요. 여기서 여기에 아미노 애시드에서 R 그룹이 H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한 아미노 애시드가 이름이 커먼 네임으로 글라이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H가 아닌 R 그룹으로 있으면 이 탄소는 스테로제닉 센터, 입체 발생 중심이므로 이거는 카이랄한 화합물이고요. 그래서 에난티오머 관계인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애시드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름으로 적어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R이 H인 것이 조금 전에 글라이신, 메틸리몬 알라닌, 그 다음에 CH2 페닐, 이는 페닐알라닌입니다. 그 다음에 CH2OH, CH2SH가 세린 시스테인.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시고요. 자, 이 아미노애시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리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카르복시 애시드의 H는 애시드 파트고, 아미노애시드의 아미는 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분자 내에 있는 프로톤과 한 분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애시드 베이스 산염기 반응을 해서 프로톤 이쪽으로 트랜스퍼 되어서 NH3 플러스 이온과 COO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줄여 이름으로 명명을 하기를 주비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한 분자 내에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비트 이온이라고 한다.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비트 이온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주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존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A 형태에서 주비트 이온으로 있는데, 이 A보다도 pH가 아주 강한 산의 조건, pH가 2 정도에 있으면은 이 프로톤이 애시드 베이스 반응을 하여 주비트 이온에 프로토네이션 되어 있는, 즉 플러스 차지 형태로 존재하고요. 산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염기 조건이면 pH가 10 이상인 염기의 조건이면은 베이스가 NH3에서 프로톤과 반응하여 프로톤이 제거된 상태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의 전체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환경의 pH에 따라서 얘네들이 존재하는 상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H 원래 뉴트럴, 원래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전하는 중성이죠. 그죠? 여기서 베이스로 반응하면은, 그죠? 베이직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하고, 산의 조건에서는 플러스 차지 상태로, 양전화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장을 우리 카르복시 애시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여기서 듣다가 보면은 좀 아시겠지만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게 이 강의를 녹화할 때 중간에 상황상 많이 끊겼다가 다시 녹화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9장 카르복실산과 이것에 의한 OH 결합에 의한 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우리가 살펴본 걸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셔야 될 것은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그 명명법에서 커먼 네임으로 했던 것들 한번 여러분들 꼭 살펴봐 주시고요.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르복실 애시드를 만드는 거, 제법, 그죠? 옥시데이션 시킨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르복실 애시드가 어떤 구조일 때에 산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을 인덕티브 이펙트와 레조넌스 이펙트로 설명했던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건 실험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애시드 베이스 조건으로 이용해서 솔트 폼으로 염의 형태로 만들어서 유기용매와 물의 용매의 용해도를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카르복실 애시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르보닐 화합물을 다루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먼저 카르복실 애시드를 같이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여기서 카르보닐, CO 이중결합은 카르보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다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알데하이드와 키톤, 에스트 아마이드까지 우리가 기본은 카르보닐 CO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의 구조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